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들고 나온 주장들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각종 고지도를 비롯해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들고 나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지 관심이 가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장은 일본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세계 무대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첫 번째, 일본. 독도 일본 땅이다. 전 세계 공론화 확대. 일본 외무성사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을 소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소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했다고 증언하는 사사키 준 씨가 등장합니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거주하는 사사키 씨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이시바시 마스타로 씨로부터 들은 독도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고 전복을 채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는 빈약한 증언을 들고 나와서 자국 영토로 주장한다는 다소 무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대마도가 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문헌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대마도를 지배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세 차례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지방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식으로 우리가 대마도를 일본에 넘겨준 기록이 없으므로 장차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반면 일본 당국이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 주장에 관해 네티즌들은 영끌을 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선을 보냅니다. 별것 아닌 사실을 영혼까지 끌어서 끼워 맞춘다는 것으로 겨우 조업한 사실로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 일본 연구소는 앞으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를 중심으로 5명 정도의 독도 관계자 증언을 촬영해 순차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어나 한국어 등의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동영상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독도에 관한 증언 동영상을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일본 고유 영토인 것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영상이 학교 교육 등에도 활용됨으로써 독도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영상 제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후나스기 리키노부 시마네 대학 역사지리학과 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사이트로 1905년 이전 독도 조업 증언을 배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진행된 일인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독도 문제를 점점 더 국제 이슈화 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며 우선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업 사실 자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한 데다가 강치잡이를 했고 심지어 멸종을 시켰다는 사실만 부각됩니다. 실제 일본인들은 일제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고 이들의 남획으로 독도의 강치는 멸종했습니다.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는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회사를 만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독도 강치잡이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식민지 수탈 증거의 하나이고 인간의 탐욕으로 독도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라는 주장이 진작부터 제기된 바 있죠. 만약 일제가 독도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섬으로 유명했을 것입니다. 한편 정작 일본은 반대로 중국 때문에 센카쿠 열도에서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일본 센카쿠 열도 본격적인 위협 시작.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센카쿠, 중국명 디아오이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접근을 반복하고 있고 일본 측은 센카쿠 열도의 주소를 변경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일본 영해 인근을 잠항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일본 본토 섬 사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중국 해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이 지난 18일에서 20일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주변 해역에서 잠항한 사실을 방위성이 확인했다고 NHK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아마미 오시마 주변 일본의 접속 수역에서 외국 잠수함이 자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수역이란 영해의 외측 22km 해역을 이루므로 영해를 침범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방위성이 외국 잠수함의 접속 수역 자망 사실을 발표한 것은 2018년 1월 중국 해군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자망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2년 반 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아마미 오시마와 도라카 열도 사이의 좁은 해역에서 폭 10km에 불과한 영해와 영해 사이를 자망한 뒤 20일 오전 접속수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절묘하게 영해 침범은 없었던 것이며 국제법상 잠수함의 접속수역 자망은 불법이 아니나 매우 드문 일인 것입니다. 즉 지난번 센카쿠 열도 마찰도 그렇고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일본 당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언젠가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까지 점령한다는 야욕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관련 기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센카쿠를 탈취할 가능성을 밝힙니다. 세 번째, 중국 해군, 일본 자위대보다 강하다. 중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미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독도를 위협하는 차원이 아니고 미국조차 우려할 정도의 실질적 경고인 것이죠. 중국 측은 센카쿠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 일본을 어렵지 않게 제압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방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안보 환경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일본의 해양 파워에 대한 중국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관해 중국은 최근 5년 정도의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우위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0년쯤에 대규모 해군 증강을 시작했고 과거 5년 동안 해군 함정의 총 톤수, 성능, 화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정 장비인 미사일 수직 발사장치 VLS는 일본을 압도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2000년에는 VLS를 한 기도 보유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2000기를 넘어 일본 1500기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에는 아시아의 주요 해양 파워로서 전투력, 억지력을 보유했으나 이제 중국에 확실히 뒤졌으며 이런 능력 역전 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후 발생한 중요한 역학 변화라고 보고서는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러한 배경은 이와 같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이 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의 연구 결과나 자료의 토대를 두고 중국의 해군력 변화를 분석해보니 중국 측은 센카쿠 열도 탈취나 동중국해 패권 획득에서도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보고 군사력 행사 억제 경향을 줄였다고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를 점령하는 경우 일본 측을 재빠르게 압도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일본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중국 측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위력으로 일본의 방위를 붕괴시킨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중국이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이미 짜놓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도 만약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군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어하면서 미국 동맹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만 한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중국은 남중국 해 등 주요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최근 더욱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강화력을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번째, 미국, 일본의 군사력 키운다. 한국은 영향 없나? 일본이 최근 방어적인 국가에서 선제적 타격이 가능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본격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력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 전문 부서를 내달 초에 설립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해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를 내건 중국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한 견제의 하나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창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차원에서 방위성 내 인도태평양 전문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산케이는 방위협력은 공동훈련과 방위장비, 기술협력, 안전보장 대화 등 다양하다며 방위성은 중국이 1대1로의 근거에 관계를 강화하거나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국가와 적절한 시기에 유효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용인이 허락된다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미국은 한일의 군사력을 키워 중국 러시아의 확장을 경계한다는 의도도 깔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본은 확대된 군사력으로 한국의 독도 도발 등을 해올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 매년 국방비를 확충하는 등 주변국의 정세에 따라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아직 세계적인 악재인 C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그 도시에서는 다시 발생해서 주민 1,100만 명을 다시 테스트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쿄도 통계도 엉터리라서 새롭게 집계하며 발생 인원을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모든 데이터가 뒤죽박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와서 PCR 테스트 건수를 늘리기 위해 전국 대학의 실험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수선한 상황인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올 경우라고 하는데 최근 속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C19 사태인 상황에서 남해 트로프 같은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피난민들의 개인 위생과 분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미를 피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대피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산밀 공간인 대피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일본에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6일에는 치바현에서 진원으로 깊이 50km와 70km, 규모 5.5와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에는 오전 8시 58분경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깊이 50km,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오전 2시 27분에는 이오나다에서 깊이 60km,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일본 인터넷에 남해 트로프가 5월 11일 발생한다고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5월 11일에 난카이 트로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긴급 지진 속보가 와서 엄청 쫄았다. 요즘 치바현에 긴급 지진 속보가 자주 울려서 너무 무서워요. 정말 대지진이 오면 어쩌죠? 치바 시장은 바로 무너진 담은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시청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요즘 지진이 너무 많이 온다. C19도 무섭지만 지진도 무섭다. 이렇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어젯밤에 긴급 뉴스로 태풍 1호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오후 9시 일본 기상청이 일본 전역에 태풍에 대한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동쪽에 있는 봉퐁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발생하는 태풍이며 역대 8번째로 늦게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에 발생한 봉퐁은 중심 기압 1002헥토파스칼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17일경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접근하면서 상륙했다가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고 오키나와 남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니까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일본의 태풍이 발생한 시기를 비교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주택들과 도로나 전신주 등의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 불면 대피소를 갔다가 다시 주택을 임시로 고치면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진과 태풍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데 대피소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재해 대피 피난소에 대한 C19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C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회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재해 대피 피난소에 대한 C19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일본은 갑자기 폭우와 지진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가옥들과 사회 저변 시설들은 쉽게 파손 훼손되면서 대피소를 가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대피소를 갔다가 사태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는 대피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대피를 하고 있을 경우에 C19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현마다 있는 피난소 매뉴얼 책정 지침은 2005년 2월 이후 단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최근의 시기에 폭우로 후쿠오카현에서 최대 약 200여 개의 피난소가 운영이 되었으며 약 4천여 명이 대피했기 때문에 올해의 장마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많습니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때가 되면서 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대피를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밀집하지 말고 밀접을 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을 여러 대피소에 분산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대비책도 없고 안내도 없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은 지진과 태풍으로 밤잠을 못 자는데 아베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최근 C19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